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아임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궁금한 건 못 참는 정 PD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 정 PD가 자신이 궁금해하는 우리 주위의 화제 인물들을 직접 엮어서 그들과 함께 유쾌한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주인공은 나머지다. 여러분의 일상, 우리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월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진행하죠. 팟캐스트 하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2천만 원짜리 유사품으로 정해봤습니다. 유사품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시가 최근 민선 7기 대전형 복지 브랜드 함께해 유를 발표한 가운데 예. 서울시가 2017년에 발표했던 시정 슬로건 함께 서울과 좀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 대전시는 민선 7기 복지 비전과 가치를 담은 복지 브랜드 함께해 유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함께라는 말을 쓴 것도 그렇고 또 로고 모양 중에 이제 악수하는 그 손에 하트 모양으로 형상한 모습이 그 서울시가 예전에 발표했던 것과 좀 많이 비슷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뭐 라디오라서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 그런 로고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 이 로고가 이 서울시에서 채택했을 때도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표절이라는 논란? 네, 좀 보시면은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많이.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 바로 프랑스의 유명 음악가 DJ 팔콘이라는 사람의 마크입니다. 그 이에 대해 당시 이제 이게 표절이다 혹은 그냥 악수하는 모양의 형상화로 흔한 디자인이니까 표절이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좀 뜨겁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작권법과 디자인 보호법을 좀 살펴보면은 이 디자인의 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이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예. 유사 디자인에 대한 판결이 그리 이제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이 표절 유무를 떠나서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된 로고를 썼어야 됐을까? 이것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쓰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전시는 이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예산 2,200만 원을 들여 그 대전 복지재단에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요. 예. 그 이걸 만들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총 3명의 연구원들이 약 3개월 동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들의 인건비만 총 1,70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이렇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던 것과 이제 유사한 브랜드를 현재 이제 상표 등록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안 됐을까요? 좀 대전시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이에 대해서 대전시 관계자는 그 타 지자체의 복지 브랜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봤지만 이제 시정 슬로건까지는 알지는 못했고 함께 서울 역시 그 몰랐던 상태에서 이게 결정된 것이라 베끼기를 하거나 이런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대전시 함께유 로고와 함께 그 함께 서울 그 로고는 일부 차이가 있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참고로 대전보다 먼저 도시 브랜드를 발표했었던 논산시의 도시 브랜드를 보면요. 손 모양은 나오진 않는데 함께해유 논산이 이렇다고 합니다. 다 돌려쓰기인가요? 예. 글쎄 이게 워낙 논란이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 갖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굳이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이런 로고와 슬로건을 채택을 할 이유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남는군요. 네, 논란이 됐던 거와 비슷한 거를 쓴 것도 그렇고 또 이거를 3개월간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들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30년의 가치와 100년의 미래로 잡아봤습니다.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 지역이었던 유성온천 일대가 그 극심한 침체기에 들어간 지 좀 오래됐었죠. 그 지난해에는 리베로 호텔과 아드리아 호텔 등 그런 대형 호텔들이 문을 닫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최근에 유성의 그 관광 사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유성 호텔의 그 대대적인 리모델링과 그 객실 220개를 갖춘 유성 라마다 호텔이 이제 개장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호텔업계의 변화와 함께 그 유성 온천 특구 활성화를 위해 계룡 스파텔 부지에 온천 테마파크를 그리고 온천로 일대에 그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유성 온천에 대한 이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런 유성 온천의 여러 가지 의미가 퇴색됐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네네. 이런 유성 온천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조치들 여러 사업들이 진행한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성은 굉장히 전국에서 유명했던 예. 그 온천 관광지였었는데요. 그 계룡산 등산하시고 꼭 유성 온천에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이게 룸살롱, 단란주점 이런 그 유흥 시설들이 좀 많이 몰려들면서 예. 그 가족 단위의 관광지에서 그 성인 유흥 지역으로 도시 성격이 좀 많이 변모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5시엔 대산함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3.1운동 그 만세운동터로 100년 역사를 가진 유성 5일장이 그 재개발 때문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유성장터 일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최근 재개발 움직임이 일면서 주민 찬반 갈등도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저희가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 이 유성장터 구역이죠. 장대 B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 찬반의 입장을 좀 들어볼 예정이고요. 간략하게 이 상황을 먼저 좀 정리를 그럼 해볼까요? 네, 그 현재 그 장대 B 지역, 그러니까 그 유성 장터가 이제 열리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입주민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을 뜻하는 건데요. 그 집주인 75% 이상이 재개발에 대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재건축 관련한 조합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현재 유성은 그 대전의 모든 지역들 중에서 가장 아파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 우리 불균형 이야기들도 동서간의 격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그리고 대전의 주택 보급률도 100%를 넘긴 지가 이미 오래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무엇을 개발할 때는 그 있는 거를 다 때려 부시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게 어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은데 이게 과연 100%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이익이 그 상당수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쓰여졌는지 아니면은 개발업자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 차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한 도시를 개발할 때 그 30년 정도 지나면은 다시 재건축에 들어가야 될 그런 대규모 아파트도 필요하겠지만은 향후 10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로 이제 널리 알려져서 사람들이 좀 모여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 보존적 차원의 개발 역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과 보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재건축 조합을 추진하려고 하면 75%의 주민 동의와 그다음에 그 관공서, 그러니까 그 해당 토지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이 75%의 동의는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집주인들이 대부분이 이제 외지인이라고 합니다. 그 거주하는 그 원주민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해당 지역의 50% 면적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전체 면적의 상당수가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유성구청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은 조합 추진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관할관청이 만약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명시적인 반대를 하지 않으면 조합 설립 동의로 또 간주된다는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유성구청은 이 일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개발 찬성 측 또 반대 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정 PD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